여러분. 안녕. 우리 새해 녹음, 첫날 녹음. 새해 녹음, 첫날 녹음? 그러니까 새해 처음으로 하는 녹음일이다. 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곤 했잖아. 너무 개떡이었어. 떡인지도 몰랐어. 그렇게 개떡은 또 아니었는데. 이게 떡인가? 오늘 1월 1일이었나? 뭐 할 게 있나요? 법례?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네. 좋아. 플로의 많은 분들이 이제 원래 지직선을 듣던 분들이 아닌 분들도 이제 플로를 통해서 많이 접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댓글이 길보이님께서 뇌의 절반을 잘라내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각자의 세계를 산다. 이 편에 다 듣기 싫어서 결론만 알려주시고 나 봤어 이거. 나도 봤어. 댓글 대댓이 있는 것도 웃겼어. 대댓이 있는 게 너무 웃겼어. 대댓이 있는데 무지 개 같구나라는 분께서 원래 들으시던 분이죠. 이분은 다 듣고 알려줄게요라고. 이게 너무 웃긴 거야. 그리고 안 오셨어. 아니야 오셨어. 아니야 오셨어. 하루가 지나서 오셨지. 하루가 그러니까 실제로 다 듣고 다시 온 거야. 잠시만요 이러고 들어보고 다시 와서 대댓을. 그래서 이 댓글이 너무 웃겼고 이렇게 뭔가 청취자분들끼리 이렇게 상호작용 하시는 것도 너무 재밌어서 한번 읽어봤어. 그리고 저번에 내가 읽으려고 했는데 범례가 다음에 읽자고 했던 게 그거였나? 뭐? 범례님 최애 에피소드 알려주세요. 아 맞아. 김예빙님께서 최근에 이제 정주행하고 계신데 범례님 발제 중에 최애 회차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순간 머릿속으로 한 10개 정도가 진짜 자기에 미쳤다. 스쳐 지나가는데 한 2개 정도만 꼽아보자면 첫 번째 건 소수. 나도. 소수 에피소드가 재밌었고 두 번째는 부동산 불패 신화. 나 그 부동산 불패 신화를 그 발제를 했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게 내 뭐 예언이나 능력이 아니고 그냥 경제학 서적에서 그렇게 나오더라 라고 얘기한 건데 지금 2022년 말부터 23년 초까지 지금 집값이 내려가는 게 정말 똑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맞아. 그때 이제 나는 그 발제를 준비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신기하다. 그렇게 되는 게 신기하다.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꼽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내 최애 발자리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봤으면 좋겠다 중에 하나가 은퇴 노후 파산. 그거 내 친구가 듣고 되게 감명 깊었대. 그래. 진짜로. 은퇴 노후 파산 편은 뭐 열심히 준비를 했다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 어느 정도 생각에 좀 전환을 할 수 있는 회차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나는 원자편 좋아해. 소수랑 세트지. 소수를 원자. 들었으면 그러니까 범례가 한 에피소드 중에 최애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왠지 안내는 그 은퇴 노후 파산 안 들어봤을 것 같아. 내가 없었어? 없었어. 근데 나 그래서 안 가지고 그게 언제 한 거지? 뭔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꼭 들어봐. 근데 아마 들었을걸? 그렇겠지? 편집 내가 안 했나 보네? 어쨌든. 들은 기억은 나는 모르니까 기억 안 나겠어. 안 나. 오늘 이야기는 내가 고민을 했어. 무슨 이야기를 오늘 하자 할까. 그래서 새해가 됐으니 이제 새해가 되면 다들 그 얘기 하잖아. 이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목표. 그리고 지난해 되돌아보는 거 우리 지난번에 했으니까 패스하고 새해 목표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할까. 근데 요즘 내가 드는 생각이 새해 목표 물어보는 사람 싫어. 본인을 싫어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새해 목표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 우리가 새해 목표를 정하기엔 이제 너무 새해를 많이 맞이했지. 그래서 그런가 봐. 약간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좀 그러니까 지친 그리고 매번 비슷해. 매해 설정하는 목표들이. 영어를 좀 더 잘하고 싶다. 살을 빼고 싶다. 뭐 건강 챙기자. 아니면 돈을 어느 정도 모으고 싶다. 이 정도는 누구든지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다들 실패하잖아. 그렇지. 한 5개년치를 하나씩 뽑으면 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뭔가 괜히 내가 찔려서 싫은 거지. 그런 질문이. 그치. 어차피 나는 계획은 있지만 또 작년과 재작년처럼 이루지 못할 거고. 뭔가 그런 걸 들키는 내 치부를 들키는 것 같은 마음에 그런 질문도 싫고 대답하는 것도 싫고 막 그런 좀 추한 마음이 들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새해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설날 기준으로 음력으로 새해가 되는 시점에 올라가긴 하겠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설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진 그치. 그런 설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움직이는 분들도 훨씬 많을 것 같긴 해. 예전보다는. 그런가? 그치. 설 지나고 이번에 좀 있으면은 마스크도 자율로 할 것 같고. 성형할 사람들 빨리 해야 돼. 내가 성형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얼굴에 멍이 들잖아. 근데 이제 마스크 끼고 다니까 다들 코로나 때 많이 했단 말이야. 맞아. 코 수술도 엄청 늘었다고 기사가 나왔었고. 마스크로 가리고 다닐 수 있으니까 되게 장당하게. 나도 그 생각으로 올해 안에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스크 풀리면은 좀 그렇잖아. 다 쳐다볼 거야. 근데 어차피 자율이니까. 그치. 하고 다녀 그냥. 뭐 요즘 좀 하고 다녀야지. 기침이 나온다. 요즘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러면서 하고 다니면 되지 뭐. 한 3주 정도. 그리고 3주 정도 컨디션이 안 좋다면. 상황 보니까 그 중국 때문에 맞아. 빨리 가라앉을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율화 된다고 해도 좀 더 가지 않을까. 근데 자율화되면 벗을 거야? 난 벗을 거야. 나도 벗을 거야. 이거 그 뉴욕 한번 갔다 오니까 거기서는 그냥 안 쓰고 다니잖아. 나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솔직히 불편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근데 막상 가서 맞아. 아예 안 쓰고 다녀보니까 다시 못 끼겠는 거야. 불편하지. 너무 답답하지. 세상이 이렇게 불편했던 거구나. 그래서 그냥 자율화되면 나도 안 쓰고 다닐 것 같고 지금까지 안 걸린 걸 보니 입방정을 떨면은 꼭 걸리는 것 같기는 한데. 맞아. 다음 아무튼. 녹음 때 100% 없다. 안 돼. 나도 안 걸렸는데 내가 봤을 때는 뭔가 걸렸었을 것 같아. 그냥 우리가 모르게 지나갔을 것 같아. 이게 말이 안 돼. 그럼 여기 3명은 다 안 걸렸네? 그니까. 아무도 안 걸렸네. 와이프도 걸리시지 않았었어? 나 와이프 그러니까. 걸렸었지. 근데도 범례가 안 걸렸고. 근데 나는 회사에서도 옆 사람도 걸렸었고 심지어 회사 옆 사람은 2번 걸렸었고 와이프도 걸렸었고 뭐 되게 많이 걸렸는데 난 안 걸리더라고. 나도 남자친구도 걸렸는데 안 걸렸어. 이쯤 되면 우리 그냥 지나간 거 아닐까? 근데 이렇게 같이 지나가던 친구들 중에 뒤늦게 걸린 친구들이 그런 얘기는 했어. 이거 모르고 지나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나도 얘기 많이 들었어. 걸리면 무조건 안 돼. 근데 어떤 친구들은 자기 그냥 감기처럼 지나갔다는 사람들도 있었어. 뭐 그랬을 수도 있지. 근데 코로나 이후로 감기도 안 걸렸거든 내가. 나도. 이게 마스크 써서라는 얘기도 있지. 마스크 써서지. 그래서 소아과가 엄청 힘들다 그러잖아. 이비인후과랑. 하여간 뭐 다른 얘기였고 그래서 새해 이야기를 아니 안 할 거고. 안 할 거야? 그래서 내가 가져온 주제는 결혼에 대한 주제예요. 근데 결혼 자체라기보다는 결혼식 문화. 우리나라의 결혼식 문화, 그러니까 뭐 축의금 문화라던가 의상, 그 사객들의 의상 관련된 우리 좀 빡세잖아. 그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거나 좀 사례들을 섞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축의금 문화는 핫해, 항상 핫해. 특히 이제 MZ들도 올라오고 기사에 매번 나. 그니까. 축의금을 얼마나 내야 되냐. 요즘 5만 원 내도 적다 한다. 그럼 얼마나 내야 되냐. 그리고 뭐 커뮤니티에 꼭 올라오는 글이지. 뭐 이런 사이고 뭐 이걸 받았고 저걸 받았는데 얼마를 내야 할까요? 뭐 참석을 하지 말고 얼마를 낼까요? 아니면 참석을 하고 얼마를 낼까요? 막 이런 질문들도 엄청 많고 나도 최근에 결혼식 참여를 많이 하면서 축의금을 얼마를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했던 적도 있어서 주변에 얘기도 많이 해봤는데 실제로 합의된 게 없더라고. 그치. 너무 이해 안 되는 말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내 기준 저게 된다고? 막 이런 생각했던 경우도 있고 그리고 축의금 얘기를 우리도 얘기했었어. 맞아. 그리고 나랑 범례랑 의견 되게 달랐고 그때 당시. 그리고 의상 관련해서 하객의 의상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뭐 여기서 우선은 축의금 얘기 먼저 해볼까? 우선 까고 가면 결혼을 해본 사람은 나밖에 없고 그치. 지금 결혼을 안 해본 사람들의 의견임을 우리는 하객의 입장에서지.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재밌는 게 나도 결혼을 한 지 이제 꽤 됐잖아. 그치. 이게 예전이랑 비교해보면 참 재밌어 그게. 뭐가? 진짜? 요즘은 그래? 약간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축의금 얘기도 그렇고 우선은 그 결혼을 준비할 때 필요한 비용이 뭐 사실 코로나 그 시기를 지나면서 모든 게 다 비싸졌지만 그치. 와, 나는 코로나 이전에 결혼했었거든. 근데 최근에 결혼한 친구들이나 동생들 얘기 들어보면 우선 비용의 차이가 몇 천이나. 내가 결혼을 했을 때와 몇 천이나? 몇 천이나. 그러니까 몇 천. 뭐 2, 3천이랑 8, 9천 다르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비용을 산정을 하지만 이거 진짜 천차만별이야. 그러니까 식장도 어디 하냐, 식대 어디 하냐 다 다르잖아. 천차만별. 이거는 진짜 결혼식에 이만큼의 비용이 듭니다라고 평균 비용이 보통 기사나 이렇게 통계에서 나오는데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범례가 몇 천이 더 든다라는 게 그러니까 기준이 애매한 거지. 나랑 비슷한 정도로 준비를 했다고 한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내가 결혼 준비를 할 때 이제 이모님이라고 하지. 이렇게 드레스 잡아주시고. 플래너님 말고? 플래너님 말고 그 드레스 이모님이 오셔서 드레스 잡아주시고 착 해주시고 뭐 사진 찍을 때 좀 이쁘게 나올 수 있게 조절해주시고 그분들 오셨을 때 나는 10만 원 정도를 드렸어. 봉투에 넣어서. 근데 요즘은 그게 20만 원이래. 2배 뛴 거네. 그래서 야 20만 원? 물론 나도 10만 원 낼 때
10만 원? 약간 이러면서 냈었거든. 근데 요즘은 20만 원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와 장난 아니다. 뭐 1, 2년 사이에 2배가 뛰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포함해서 자잘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결혼식장의 식비, 인당 얼마 이런 것도 많이 다르고. 근데 사실 이건 뭐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나랑 비슷하게 준비를 한 친구들 비슷한 수준의 식장에 식대를 봤는데 많이 올랐더라. 그치. 대관료도 엄청나게 올랐고 식대도 엄청나게 올랐고. 그래서 축의금 얘기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데 결혼을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축의금의 기준은 물론 뭐 친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식대가 얼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결혼을 해본 입장에선. 왜냐면 저번에 법례랑 이제 축의금 얘기를 해볼 건데 이 얘기를 했어 내가. 나는 갈 때 식대가 보통 요 정도 되니까 그래도 이 정도 내야 되지 않아? 이런 식의 그거였는데 법례가 그때 그거를 하객 입장에서 왜 신경을 쓰냐. 그렇게 얘기했었지. 근데 왜 좀 다르네 지금? 아니야. 그때 좀 달랐던 게 호텔에서 결혼한 친구였잖아. 그지. 코스. 코스 요리.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야. 요즘 뭐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내가 보니까 요즘 예식장에서 식대가 보통 인당 5만 원에서 시작이고 뷔페 그거 6만 원, 7만 원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봤을 때 5만 원을 내면 조금 받는 사람이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치? 나는 요즘 10만 원을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이상으로 호텔을 잡았다. 내가 보기엔 그건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지. 그치. 그것까지 내가 감안을 하면서 낼 필요는 없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호텔에서 하더라도 이 정도 식대는 내가 감안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돈을 낼 수 있으니까. 왜냐면 결혼식이라는 것이 장사가 아니잖아. 이걸 막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봐봐. 지금 법례가 5에서 7만 원 정도 하는 식대에 10만 원을 내고 싶다 했잖아. 근데 내가 그 얘기였거든. 한 10만 원 정도 식대가 나오고 나한테 밥도 사줬으니까 그럼 15 정도 내야 되지 않냐 했는데 법례 입장에서는 그거를 내는 사람이 왜 신경 쓰냐. 아무도 그거 받는 사람 신경 안 쓰다. 요거였어. 근데 내가 말하는 건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식대가 올랐으니 어느 정도를 내야지 정도의 생각인 거지. 호텔에서 한다고 해서 축의금을 더 내고 일반 예식장에서 한다고 해서 축의금을 덜 내고 난 그러진 않는다. 나도 요즘에 기본이 10이라 생각을 해. 근데 이제 오는 사람들도 많아. 안 가거나 아니면 밥은 안 얻어먹고 모바일을 받았기에 그냥 오로 내고 나도 거고. 그래. 근데 내가 방금 얘기한 거 있지. 호텔 코스야. 그럼 10만 원, 11만 원 하겠지 식대만. 그치. 그리고 나한테 밥도 사줬어. 그럼 나는 15 정도는 내야 되지 않나? 그때 그 얘기였어. 근데 그 부분이 내가 다른 거지. 법례는 10을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럼 난 그 경우에도 10이지. 10이다.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법례가 아까 얘기했던 5, 7을 계산해서 10이 아닌 거지. 그냥 법례는 미니멈 10인 것 같다. 평균적인 그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겠다는 얘기지. 뭐 그 사람이 갑자기 요트를 빌려서 결혼을 하니까 내가 요트비까지 걱정을 해줘야 되나? 그건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물론 이것도 친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 맞아. 어떤 친구가 뭐 호텔에서 비싸게 결혼을 한다더라라고 하면 이제 그것까지 신경이 쓰일 수도 있고 그냥 적당히 축의금 주고받는 사이인데 호텔을 했다고 하면 그거야 뭐 지 선택이지 뭐. 맞아. 근데 보통 내 생각은 지 선택이다. 비싼 예식장을 고르는 건 본인 선택이지. 본인이 비싼 예식장을 골랐다고 해서 하객들이 돈을 더 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 얘기였지. 그치. 근데 나는 이제 그래도 아까 다시 얘기한 그 예시면 15는 내야 되지 않나 요 마음인 거야. 밥도 얻어먹고 비싸니까. 그리고 이제 어딜 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나 빼고 다 법례 또래 남자들이었고 한 명은 결혼했고 뭐 한 명은 결혼할 예정. 그 사람이 이제 청첩장 주인이었고 뭐 나머지도 결혼할 예정인 남자들이었는데 다 약간 법례처럼 얘기하면서 더해. 여자친구 데려가는데 둘이 10만 원을 낸대. 그건 좀 아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 있는 남자들 다 그 정도 괜찮다 했고 결혼한 사람도 괜찮다 했고 결혼할 예정인 사람도 뭐 둘이 10만 원 괜찮아 이랬어. 근데 심지어 그 청첩장 주인이 그날 밥도 비싼 거 샀어. 근데도 괜찮대. 근데 나는 그런 게 있어. 일단 가주는 것도 그 사람의 소중한 주말을 투자하는 거잖아. 나는 결혼식 가는 거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 그치, 귀찮지. 결혼식이라는 문화 자체를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고 결혼이라는 거를 왜 축하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 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들어가는 거를 사람들이 왜 축하하지 이거를? 일단 그냥 내 친구들이 하면은 인생의 새로운 서막을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가기는 하나 그냥 적당한 친분인 사람들 거는 그냥 안 가고 5만 원 보내고 그래. 근데 하여간 어쨌든 가면 이거는 나의 소중한 주말에 하루를 투자를 하는 거잖아. 애매한 시간대에 하고 이러면은 나 그날 아무것도 못해. 결혼식 갔다 오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의 시간을 고려를 해봤을 때 그냥 10만 원을 내도 사실은 그거를 따져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둘이 왔는데 10만 원 내면?
둘이 왔는데 10만 어떤 원은 생각해, 나는 왜 굳이 둘이 가나 싶기도 해. 나도. 근데 여기에 정답은 사람마다 달라. 그치 그러니까 케바케지. 이제 범례가 결혼했잖아. 나는 내 결혼식에 10,000원 낸 사람도 있었고 와우. 3만 원 낸 사람도 있었어. 너무 옛날이라 그런가? 아니야. 하지만 개오바지 왜, 10,000원? 왜 그렇게 냈는지를 알아. 조금 취직을 못한 친구도 있었고 그래도 좀 10,000원은 좀 어렸을 아니지 때 했으니까. 나는 어렸을 때 20대 중반에 결혼했으니까 아직 취직을 못한 친구들도 있고 학생인 친구들도 있었고 하지만 나는 돈을 얼마를 냈든 상관없이 우선 그냥 와줬다는 게 기분이 좋았어. 근데 이거 그 지금 앤서 얘기처럼 너무 어렸을 때 결혼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느 그치? 정도 사회인이 됐을 때 돈을 얼마나 내느냐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결혼식에 와주는 게 중요한 사람이 있고 적절한 축의금을 내는 게 중요한 사람이 있어. 이건 사람마다 달라. 나도 그런 카톡을 많이 받았었어. 내 결혼식 때 누구누구 왔었니? 이렇게 겐톡이 와. 걔 왔었지. 밥도 먹고 갔어. 그럼 밥도 먹고 갔어?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축의금을 덜 냈다는 얘기지. 그 친구가. 그런 식으로 연락도 많이 받아봤는데 그건 개인 나름이야. 나는 축의금 적게 내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편이었고. 근데 왜 기억했어? 10,000원과 30,000원은? 그거 누군지도 기억하지? 정리를 하니까. 누군지는 어렴풋이만 기억나. 아직 취직을 안 한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인데 정도로 기억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별로 크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와줬으면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오든 안 오든 얼마를 냈는지가 어차피 주고받는 거니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축의금을 낼 때도 그 친구가 조금은 자본주의 성격이 강한지 감성주의 성격이 더 강한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긴 해. 근데 아무리 감성주의인 성격이어도 사실 그렇다고 항상 손해보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 아니야. 그거를 아예 계산을 안 한 애들도 있어. 근데 보통 끝나면 그 법률처럼 장부정리 하잖아. 장부정리 누가 해야지. 얼마 했는지. 그거 하는 의도가 사실은 그거 아니야? 준 만큼 돌려주려고 돌려줘야 하는 되는 거지. 것도 있고. 내가 낸 사실 만큼 돌려받았는지 진짜 확인하는. 아무렇지도 않으면 계산 안 해도 되잖아. 뭐 계산 안 해도 되긴 하지. 근데 보통 그걸 장부를 정리하는 이유는 같은 곳에다가 축의금을 내잖아. 그래서 부모님 손님인지 내 손님인지 그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것도 있어서 정리는 무조건 해야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달라. 그거 내가 낸 만큼 안 준다고 해서 되게 심하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난 그런 적도 있었어. 내 결혼식에 안 온 친구야. 그지만 난 그 친구 결혼식에 갔어. 그리고 10만 원을 냈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별 감정 없어. 내가 축하해주고 싶어서 갔고. 그지. 나중에 친해진 걸 수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계속 친하긴 했는데. 근데 돈도 안 내고 안 왔어? 안 왔었어. 근데 난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감정 없었어. 난 내가 축하해주고 싶어서 간 거고 10만 원 낸 거고 그 친구한테 내가 10만 원을 다시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도 없긴 해. 돌려받을 수 없잖아. 그렇지. 뭐 돌잔치라도 해야지. 돌려받고 싶으면.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근데 그 친구가 왜 안 왔는지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 그러니까 그 친구의 스탠스는 뭐냐면 회사 친구인데 나는 회사에서 만난 사람한테는 아무도 축의를 하지 않을 거다. 원래 그런 게 있네. 그런 스탠스를 가진 친구였어. 근데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걔가 결혼한다고 해서 축의금을 안 내고 싶진 않았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사람마다 좀 다른 거지. 그 친구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 친구 회사 친구 결혼식 아무도 안 갔어. 와우. 그게 있네. 신념이 있네. 근데 그 친구 결혼할 땐 친구들이 꽤 갔거든. 근데 평소에 잘 하나 보네. 이게 뭐 장사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냥 개인의 선택인 거지. 안 받았으니 안 낸 친구도 있을 거고. 그치. 근데 이제 법례는 사실상 뭐 예를 들면은 10,000원, 30,000원 낸 친구들이 내가 이해할 만한 가까운 친구 중에 취업을 못해서 상황이 이해되는 친구였다라고 하면은 그래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야. 뭐 나도 모바일을 쏘긴 했지만 상황을 설정해보자. 나도 그냥 안 친해고 뭐 이렇게 밥 사주기엔 조금 부담스러워서 모바일을 쏘긴 했지만 와서 뭐 1만 원, 3만 원 내고 간 거야. 밥도 먹었어? 뭐 왔으면 먹지 않았을까? 뭐 보통 먹겠지. 근데 상황은 법례는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만 나는 상황을 몰라. 뭐 취업을 못했나? 아니면 뭐 어렵나? 요즘 어려운지 아닌지 그 정도까지 파악이 안 돼. 그랬을 때 그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축의금은 애초에 논란이 아니지. 다들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치, 그걸 못 넘어가는 사람이 꽤나 많은 거지. 많으니까. 근데 왜냐면은 나도 뭐 결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주변에 보면 결혼하는데 뭐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내가 막 너무 여유로워. 그러면 진짜 상관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그러니까 좀 괘씸할 수는 있겠다. 10,000원, 30,000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근데 안내는 그 결혼을 하는 당사자들의 마음을 되게 많이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그 생각이 든 거야. 이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은 10만 원짜리 코스 요리고 밥도 맛있는 거 사줬어. 친해. 그럼 15?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내 또래 남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걸 왜 근데 내가 신경 써? 감수성이 조금 다르긴 하더라. 나는 적당히 친하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1년에 계절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면은 20 정도 하거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남자인 애들이랑 얘기하면은 왜 이렇게 많이 해? 맞아. 이러더라고. 진짜. 근데 나도 주변에 봤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 나도 동네 친구 정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는 막 3, 40네. 그러니까 나 이게 좀 있어. 근데 좀 여자애들이 약간 과한가? 많이 네. 근데 나도 그래서 뭔 말인지 알아? 말해봐. 내가 지금 올해 11월에 내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해가지고 적금 들고 있는 게 있거든? 내가 100만 원 할 거야. 얘 안 들어서 지금 내가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모르겠어. 여자애들 왜 이렇게 나 자신도 그렇고 뭔가 이 사람과의 친분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해줘야겠다. 어느 정도 해줘야 얘 면이 산다. 이런 거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 이게 나는 범례는 뭐 나도 30대라고 하지만 주변에 보면 남자애들은 많이 안 내고 여자애들은 진짜 많이 내. 근데 그 여자애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만큼 잘 버냐. 그건 아니야. 그만큼 돈이 많냐? 아니야. 그냥 많이 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서 그런 글을 봤어. 점잖은 글은 아니어서 한여라는 표현을 쓰는 글이었는데 한여들 특. 돈도 없는데 축의금 턱턱 내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 안 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남자애들은 그냥 아무것도 않게 그걸 내는 사람이 왜 신경 써? 그거는 하는 사람 사정이고 내가 솔직히 이 얘기를 처음에 우선 왜냐면 최근에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 범리한테 상담했던 코스 요리에 밥을 얻어먹었다. 괜찮은 데서. 그건 15 냈어. 그리고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해. 좀 내가 낼 수 있는데 덜 낸 사람들은 내가 마음에 남아. 그치. 그거 좀 더 내고 마음 편해지고 막 이런 게 있었어. 15로 냈고 최근에 그 사람보다 더 내가 좋아하고 더 친한 사람이 결혼을 했고 코스 요리, 호텔 코스 요리고 우리한테 밥도 되게 막 맥주까지 사고 막 이것도 막 되게 사주려고 하는 언니였어. 나는 15 준비해서 갔어. 근데 이제 나랑 같이 밥 얻어먹고 했던 친구들이 다 10 낸다는 거야. 물론 한 명은 남편을 데려와서 10 이렇게 냈대. 그럼 사실 걔는 사실상 남편 10을 왜 내? 그냥 이렇게 낸 거지. 근데 걔네 말고 혼자 온 애들은 10을 준비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뭐 코스 요리인데 더 내야 되잖아. 언니가 밥도 샀잖아. 이랬어.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 마인드도 이런 마인드야. 근데 그거는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이 어포더블 하니까 호텔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나도 그냥 10을 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마음이 찝찝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15 왜냐면 그 전에는 15를 냈는데 이 사람을 10을 냈다는 게 내가 이치에 내가 안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마저도 그냥 내가 여자애라서 이런 건가? 뭔가 이런 마음을 신경 쓰고 막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남자애들은 뭐 여자친구들 가서 10만 원대도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생각하다가 이제 나중에 신혼집 들어가면은 선물해주게 된다? 내가 그랬어. 차라리 그러려고. 그리고 나도 옛날에 친한 친구 한 30 했었던 적 있었는데 옛날이니까 내가 어렸을 때니까 나는 나름 많이 낸 엄청 거지. 많이 한 거지. 근데 나 좀 후회해. 굳이? 그렇게 낼 필요가 없고 그럼 내가 30을 낸 만큼 그 친구가 고마워하냐? 아니야. 물론 고마워했을 수도 기억에 있지. 남아. 그치. 기억에 남겠지. 기억에 남아. 근데 그게 다야. 기억에 남았는지 그걸 안 위해서 남았는지. 낸 거 아니야? 근데 기억에 남았으면은 내가 느껴야 되잖아. 느끼지 못하지. 그러면은 갑자기 30만 원 냈다고 해서 올 때마다 아이고 오셨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당연히 아니지. 난 극단적인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그 친구가 나한테 밥을 왜냐면은 걔가 코로나에서 청첩장 모임을 못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축의금을 내고 걔가 그냥 그 뒤에 밥을 산다 했어. 근데 약간 되게 싼 집 몇 개 보여주는 거야. 1인당 10,000원 안 하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결혼하면 돈을 못 써. 아니 난 어쩔 수 없다 생각하잖아. 10,000원짜리 주는 마음이랑 친구 그래도 청첩장 많이 했고 내가 밥도 못 샀었는데 뭐 내가 뭐 호텔 코스를 데려가달래? 뭐 그래도 성의는 보여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그걸 보고 하고 이제 그 뒤로 결혼했으니까 연락 잘 안 되지. 나 안 찾지. 나 그거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얘가 싫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큰 돈을 축의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내가 오바 쌈바였던 거야. 나 혼자. 그리고 남자애들이 뭐 이렇게 많이 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점점 나도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 일단은 난 축의금은 그냥 그래.
회사 사람 결혼식은 모바일 청첩장도 안 받고 그냥 게시판에만 올라오면은 아는 사람이어도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청첩장 받은 사람 정도다. 그러면은 5만 원 정도 그냥 보내. 안 가고 보내. 그리고 같이 업무하는 사람이다. 그럼 가고 10만 원 내. 근데 이 정도로는 보통 많이들 이 정도 할 것 같아. 그런 것 같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그냥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는 잘 생각을 안 해. 그냥 내가 이 사람과의 친분이 어느 정도냐를 생각을 하지. 그리고 나는 안내가 예전에 얘기를 했을 때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청첩장을 나눠줄 때 무엇을 사줬냐를 고려한다 그랬잖아. 난 그건 진짜 생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그러니까 안내가 생각보다 되게 그 사람의 의도나 그 사람이 사용한 비용이나 성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 나도 주변에 보면. 근데 그런 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좋은 거 사줬다 이게 약간 그러니까 뭐 그런 친구들이 있어. 진짜 딱 봐도 싼 데 데려가서 퉁치려고 하는 그 마인드가 그러니까 막 그런 거야. 나는 좀 사람이 뭘 줄 때 애매하게 주면 저도 욕먹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거 있어. 이게 안 좋은 거긴 한데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건 맞는데 이게 뭔가 그러니까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무언가를 선물하거나 무언가를 줄 때 제대로 해야 이 사람이 알고 기억하고 고마워하지 애매하게 뭐 준 것처럼 안 준 것처럼 해버리면 이 사람도 기억 못하고 그리고 저도 욕먹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나는 좀 사회생활 많은 하는 사람들에게 좀 배웠어. 뭐 그렇대 해서 나도 공감이 되더라고 상상만으로도. 근데 이제 가끔 뭐 딱 봐도 우리가 그렇게 안 친한데 굳이 청첩장 모임을 만들어서 또 괜찮은 곳에서 또 나에게 밥을 사주는 게 난 되게 고맙더라고. 근데 또 이게 어느 정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준 사람들도 있지만 누군가 와주는 게 되게 필요한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그게 맞아. 그게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이게 더 기억에 많이 남는다 하더라고. 굉장히 와줬냐. 이거. 그게 와줘서 고맙다가 아니고 안 왔으면 아예 찍히는 케이스가 있어. 뭐라고? 내 친구 중에 있어. 자기 결혼식에 안 온 애를 다 기억하고 있어. 얘는 와야 되는데 안 온 애들. 금액이랑 이런 거 상관없이 기억할 수 있지. 금액은 다 비슷비슷하게 냈겠지. 근데 걔네는 콕 집어서 얘기하더라고. 걔네 누구 내 결혼식 때 안 왔었어. 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난 기억이 안 나거든. 근데 나는 올 사람인데 안 오면 기억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이 다른 거지. 나는 내 결혼식에 누가 왔든 안 왔든 크게 고려하지 않았었거든. 근데 콕콕콕 집어서 실명 다 얘기하면서 얘네는 내 결혼식에 안 왔었어. 서운했나 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였어. 내가 그걸 왜 기억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이거 평생 가져갈 거래. 그래서 돈을 자기는 10,000원을 내더라도 오는 사람이 친구다. 안 오면 그만큼 안 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또 다른 게 그 앤서 얘기랑 좀 비슷한데 시간이 되면 오고 뭐 안 되면 안 오는 거지. 약간 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그 차이도 있는 것 같아. 사람마다. 근데 와주면 고마운 건 팩트지. 그치? 그치. 근데 안 왔다고 해서 뭐라 하느냐 마느냐의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지. 근데 나는 이제 이런 글들 중에 좀 그런 거는 봤어. 진짜 친하다 생각했고 내가 미리 결혼식장 날 때도 다 전달해서 밥도 사주고 다 했는데 이 친구가 여행을 간 거야. 서운해하더라고. 서운하지. 근데 나는 오히려 내가 내 입장이 되니까 진짜 친하면 안 가지. 그러니까 그치, 여행을 진짜. 안 가지. 진짜 친하면 여행을 안 가는데 뭐 적당히 친하면 난 여행이 먼저거든. 그치.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또 서운하고 안 서운하고 되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 사람마다 달라서 사실 정도를 정하기가 사실 금액에서는 정도가 어느 정도 정해지잖아. 지금 얘기하는 것도 미니멈 5만 원인 거 아니야 지금? 뭐 지금 미니멈 5만 원에서 뭐 어느 정도 참석하면 10만 원? 뭐 밥도 얻어먹었다 하면 그치. 1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참석하는 게 중요한 거냐 돈을 적절하게 내는 게 중요한 거냐 이건 다 사람마다 달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친했는데 뭐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혹은 돈을 조금 냈다는 이유로 멀어질 사이면 멀어져도 맞아. 멀어질 사이인 거지. 크게 상관없지 않나? 그 정도까지인 거지. 뭐 그냥 인생의 전환점에서 한 번 털고 간다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난 청첩장 모임을 갈 때도 그 친구가 뭘 사느냐보다는 이 친구들이 이런 날 이렇게 모이는구나. 난 그게 더 반갑지. 뭘 먹었는지는 사실 기억도 안 나거든. 그래서 근데 기억 안 날 밥을 얻어 먹은 거 아니야? 튀지 않는 밥.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기억이 안 났으니까. 근데 나는 되게 비싸면 기억나고 되게 싸면 기억나.
뭐 그런 거는 사람마다 뭐 기억할 수 있겠지. 근데 나는 항상 만나면 그냥 재밌게 놀았던 기억만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옳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지. 쟤는 좋은 데를 데려갔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했더라. 기억도 못하고 오지도 않았더라.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누군가 나를 뒤에서 씹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조금 최근에 결혼식장을 많이 참여하고 이런 축의금에 대한 얘기를 남자애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보면서 좀 변화가 생기더라. 굳이 나하고 좀 더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이 진짜 미안한데 아깝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안 볼 사람인 게 눈에 훤해. 이 사람 결혼하면 나한테 다시 연락 안 할 사람이고 그리고 나도 곧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내가 준 만큼 돌려받는 그런 사람들 많거든. 나도 그 결혼하니까 줘야지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 왜냐면 나도 받을 거니까. 그치. 근데 나도 그게 아니고. 뭐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나도 좀 변화가 오는 것 같다. 근데 나는 그런 건 좀 있어. 나는 돈을 주는 것보다는 참석하는 데에 좀 더 의의를 두는 스타일인데 오히려 서울에서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수도권에서 결혼을 하면은 안 가는 케이스가 좀 있어. 나는 돈만 보내고 뭐 이래서 못 갔다 하면서 이제 돈만 보내고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당일에 이제 뭐 이렇게 카톡 보내고 그런 정도로 하는데 지방에서 결혼을 한다. 그럼 난 거의 가. 왜? 거의 안 가기 때문에. 오히려 다들 안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결혼을 한다. 그럼 난 가. 애들 축의금 다 걷어서 가. 왜냐면 안 가잖아 사람들이. 그치. 뭔가 그런 거에서는 뭔가 참석해야겠다라는 의무심이 생기는데 오히려 가까운 데서 하는 데는 뭐 굳이 내가 안 가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렇게 좀 가끔씩 빼먹고 바쁜 일 있으면 빼먹고 가족 모임 있으면 빼먹고 뭐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 되게 의외다. 그러게. 난 반대야. 가까우면은 웬만하면 갈라 하고 나도. 멀면은 그쪽에서 뭐 해주는 거 아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대. 지방에서 결혼해서 차 대절 해주는 친구들이 있대. 버스 대절하거나 버스로 안 오면은 교통비를 돌려주거나. 차라리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꼭 오라고 나에게 해주는 사람이야. 뭐 그런 사람 없었고 그런 거 아니면 안 가고. 엔서는 축의금으로 걱정해본 적 없어? 최근에 고민? 나는 최근에 그렇게 고민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냥 다 심플하게 생각하기는 했어. 대신에 아까 안느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 애매했던 케이스에 있었는데 그 친구는 좀 고민하다가 10만 원 내고 결국엔 그만큼 똑같이 선물도 했다. 그리고 남아? 그러니까 뭐 어때? 후회해? 아니면 그때 10만 원 더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야? 그냥 차라리 축의금을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은 하긴 했어. 굳이 선물 안 하고? 선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항상 생각을 하는 거는 결혼이 뭐길래 이게 당사자들의 이야기잖아 이거는. 근데 내 스토리가 아니잖아.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를 할지 고민을 하고 그날 시간을 어떻게 낼지 고민을 하고 이것이 반복되잖아. 우리 나이 때쯤 되면은 뭐 거의 막 매주 참석하는 기간도 생기고 아니니까. 막 이러다 보니까 약간 피로감이 느껴지기는 하지. 맞아. 그리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게 참석을 했다 안 했다도 중요한데 여자 친구들, 그러니까 여자 사람 친구들 결혼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계 입장하기 전에 신부 대기실에서 사진을 찍었냐 안 찍었냐. 그치.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12시 예식이다. 그럼 한 11시 반까지는 가야 돼. 가야지. 그래야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단체 사진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맞아. 그래서 나는 단체 사진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친구들은 식을 안 봐 사실. 빠른 밥. 그러고 사진 찍으러. 사진 찍을 때 올라가고 그런 것도 했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많이 다른 거지. 근데 지금까지 여러 얘기를 했지만 피곤하다. 그치, 피곤하지. 이것저것 다 따지면 너무 피곤하고 그냥 본인의 기준으로 하는 게 낫지. 오히려 결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고민이 많아. 가장 중요한 고민이 그거지. 청첩장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그치. 안느가 만약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엔소와 범레는 청첩장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 고민할 거리가 아니지. 예를 들어서 지지익선이 끝난 지 2년이 흘렀어. 그래도 4년을 함께 했는데? 4년을 함께하고 연락 안 한 지 5년이 넘었어. 그럼 고민해볼 만하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디까지 근데 뭐 1년, 2년밖에 안 지났다고 하더라도 1, 2년 사이에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어. 그러면 약간 머쓱하긴 하겠다. 그치. 그래서 이게 축의금이 아니고 청첩장을 주는 사람도 무슨 고민을 하냐면 혹시 돈 달라고 청첩장을 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니 1, 2년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되게 많지. 갑자기 청첩장이 덜컥 오면 기분 나쁘지. 돈 달라는 건가? 근데 아까의 우리의 예시를 지지익선이 끝나고 한 1, 2년이 지났는데 1, 2년 동안 뭐 별다른 연락 없었어. 그냥 생일에 축하해요 이모티콘 띄우고 뭐 그 정도만 하다가 갑자기 청첩장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하고. 우리끼리 약속하자.
청첩장 주는 걸로. 그래. 그러니까 만나서 주는 걸로. 밥을 사면서 주는 거. 결혼해. 하면 해야지. 안 하는데 할 수가 없어. 난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일이 없지만 난 기분 좋게 낼 수 있어. 그래. 그 최근에 그 축의금 관련해서 내가 또 무슨 그게 있었냐면 아마 앤서는 동의할 수도 있어. 공감할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 막 20대 한 중반 이때 결혼한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 그때는 마음이 순수해. 그치. 법률 같아. 좋아하면 더 주고 이런 식이야 다들 애들이. 어리고 순수하고 사람이 좋고 이 우정 평생 갈 것 같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이런 사례를 내가 들었어. 내 얘기는 아니고 내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큰 그룹 8명 정도 되는 그룹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인 여자애가 결혼을 해. 그래서 우리 다 모아서 밥을 샀어.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 여자애가 스타트를 되게 잘 끊었다 생각했어. 왜냐면 그 전에 먼저 결혼했던 남자애는 우리한테 청첩장 하나도 안 주고 모바일 뿌렸거든. 근데 이게 한 번 그렇게 하면은 굳어지잖아. 그치. 그리고 이 모임이 소중하다면 좀 스타트가 뭐 오프라인 청첩장으로 좀 굳어지면 다음 사람도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우리 오프라인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스타트를 되게 잘 끊었다 생각을 하고 나는 뭐 참석해서 돈 내고 왔지. 근데 다른 친구 여자애가 그때 참석했던 밥 얻어먹었던 친구가 연락도 안 오고 참석도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냐? 왜 그랬지 걔가? 뭐 이런 얘기 했어. 왜냐면 연락을 자주 안 하긴 했었거든. 그래서 그러냐? 하고 내가 나중에 그 여자애를 따로 만날 일이 생긴 거야. 참석을 안 했다는 여자애를. 그래서 뭐 얘기해주는데 걔는 딱히 별 생각 없어. 아기를 갖고 안 가고 막 연락 안 한 게 아니라 맞다. 깜빡했다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뭐 너 연락한다면 해봐 이러고. 근데 그 친구가 뭐 이전에 뭐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의금 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사실은 돈을 막 잘 벌진 않아. 뭐 그때 당시 거의 못 벌 때였을 거야. 그래서 뭐 어디 참여해서 둘이 무슨 뭐 4만 원 내고 뭐 가고 뭐 이랬었대.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듣고 그래도 돼? 이러면서. 근데 걔는 막 그렇게 남의 시선을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인 것 같아. 걔는 뭐 그냥 그렇게 갔대. 그래서 그러냐 하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 모임에 있던 다른 여자애한테 야 이랬다더라.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때 당시 스탠스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돈 못 벌잖아. 하고 몇 년 후. 한 4, 5년 후에 그 얘기가 또 나왔어. 이제 이 친구가 스탠스가 바뀐 거야. 그 사이에. 결혼할 친구가 아니야. 꼭 결혼할 친구는 아닌데 나도 그때 근데 그거 괜찮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어렸다. 바뀌었더라고 스탠스가. 그래서 이게 나이 먹으면서 조금씩 스탠스가 좀 바뀌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각박하게 어떻게 안 좋게 생각하면. 그거 인터넷에 짤로 돌잖아. 그런 경조사비 그거 엑셀로 정리해서 회수율 조사하는 사람들. 근데 나는 조사 자체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회수율을 다들 엑셀로 정리를 안 했을 뿐이지 마음속으로 다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럴 수 있지. 너무 많이 준 사람들은 오히려 부담스러워서라도 기억을 하지. 이걸 빨리 털고 돌려주고 싶지. 그리고 뭐 얘가 나한테 왔었어. 그럼 나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확인하려고 정리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긴 한데 회수율을 조사하면서 너 회수율이 90%밖에 안 됐어. 그렇게 따지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받는 사람이 좀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 나도. 물론 내가 준 거 아까울 수 있지. 내가 이만큼이나 줬는데 회수율이 반이 안 된다. 아까울 수 있지만 인생 돌아봐야지. 그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 너무 피곤해. 그리고 나는 그 10만 원으로 뭔가 우정이 상해서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보다 10만 원을 손해보더라도 계속 연락을 붙이고 계속 뭐 이렇게 우정을 돈독히 한다기보다는 계속 연락을 하면서 컨택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억울하면 결혼을 빨리 하면 돼. 근데 또 너무 빨리 하면 안 좋은 것 같아. 왜? 돈을 못 벌 때 하니까 친구들이 아니 많이 못 받아. 그러니까 걷어들이는 돈의 액수 자체가 적어지니까. 결혼식 문제 있어.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빨리 하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받은 만큼 돌려주면 돼서 그래. 그러니까 뭐 빨리 그러니까 텀을 크게 두지 말라. 장부가 완성이 되잖아. 그치. 지금 안내처럼 나는 결혼을 안 했는데 계속 주기만 했던 사람들이 억울한 거야. 그치. 하지만 결혼을 한 사람은 받은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소 그 금액만큼만 하면 돼. 그치. 그게 편하지. 나도 그래서 나 결혼할 때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했던 친구들 다 정리돼 있어. 왜냐? 걔들한테 회수율 100%를 채워주기 위해서.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이게 텀이 길어지면 회수율이 100이 안 된다고.
물가 상승률을. 똑같은 금액을 내도 그러니까 난 이걸 계산하는 게 싫어. 5년 전 5만 원이랑 지금 5만 원이랑 같냐고.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이제 10만 원 지금까지 보면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되면 물가 상승률을 빼고 보더라도 큰 돈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주더라도 큰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나는 결정적으로 받는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내려놔야 맞아. 좋은 우정을 가져갈 수 있어. 맞아. 그리고 좀 나도 최근에 막 그런 댓글 많은 글을 봤어. 이 사람이 고민이 되게 많은 거야. 가는 사람이 모바일을 받았는데 뷔페식이야. 오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초대한 사람이 꼭 와줬으면 좋겠다. 그 자기는 그냥 안 가고 5만 원 낼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가서 그럼 10만 원 내? 그니까 이게 고민인 거야. 봐봐, 이게 사실은 내는 사람도 5만 원 내냐 10만 원 내냐가 되게 달라. 푼돈이라고 누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하나하나 쓰면 크다고. 그치. 5만 원 낼까 10만 원 낼까 고민하는데 댓글의 대부분이 받는 사람을 신경 안 쓴다. 그리고 꼭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안 내더라도 그 자리에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중요한 사람이라니까. 그렇게 얘기했대. 하객이 모자라대 지금. 그럼 그런 사람 채워줘야 된다. 5만 원 내고 가야지. 그래서 댓글이 그리고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우니까 금액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댓글들 대다수였어. 근데 뭐 나는 보면서 다들 이 주최자도 이렇게 생각하면 다행이지. 근데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있지. 어렵더라고. 맞아.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나는 좀 사람들이 솔직했으면 좋겠어. 그 청첩장 나눠주면서 나는 축의금이 중요해. 그래서 비싼 거 사는 거야. 나는 참석이 중요해. 나는 상관없어. 누가 오든 상관없어. 뭐 그런 거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지금 생각해도 축의금을 내가 거둘 때도 그렇고 청첩장을 나눠줄 때도 그렇고 난 기쁜 마음으로 나눠준 거고 그거에 대해서 막 저울질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했었어. 축의금이 아니라 청첩장을 어느 수준까지 나눠줘야 되느냐. 그랬을 때 내 기준은 그거였어. 카톡을 넘겨서 1년 전으로 돌아가. 1년 내에 연락을 한 사람은 다 돌렸어. 근데 아무리 친했어도 1년 동안 카톡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뭐 꼭 카톡이 아니더라도 전화든 문자든 카톡이든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안 돌렸었거든. 연락 안 했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서운하다고 뒤늦게 연락이 온 케이스도 있었고. 뭐 연락은. 난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러니까 1년 안에 서로 카톡을 주고받은 적이 없어서 그 청첩장도 안 줬고 그 친구도 몰랐으니까 추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다시 연락이 닿아서 너 결혼했다며 해서 그때 걔가 축의금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난 더 놀란 적이 있었어. 그래서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술 사고 했었는데 보면 베풀 줄 아네. 네? 나도 근데 이렇게 연락한 적 많거든. 청첩장 못 받았는데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돈 주고 연락 안 오던데. 그래? 그때 당시에 막 뭐야 너무 고마워 내가 꼭 밥 살게 하고 연락 안 와. 바로 약속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나도 점점 나이 먹으면서 축의금을 많이 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어지간하면 10만 원 내면 그러니까 진짜 친한 친구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그거는 알아서 하고 10만 원을 낸다 하면은 그거 가지고 욕 먹을 일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욕하면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 더 남았었어. 의상. 의상. 내가 최근에 결혼식에 갔는데 신부 옆에 베이지색 원피스 오트밀색 우리 지금 벽 색깔 있지. 뭔지 알아. 요색의 원피스를 입고 신부 옆에 섰는데 신부 드레스도 약간 아이보리. 크림색이었어? 크림색의 긴 원피스. 내가 왜 하필 옆에서? 좀 아니지 않나? 왜냐면 진짜 한 사람 같아. 멀리서 보면 색이 그 똑같아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부케 받는 사람이었던 거야. 부케 받는 사람은 친해가지고. 사실 조금 튀게 입으라고 하긴 하지. 사진 찍을 때 약간 그래도 눈에 개워가잖아. 들어오면 좋으니까. 그래도 개워가잖아. 근데 베이지색류는 남색을 입거나 하면 되잖아. 그렇게는 안 하는데 사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왜냐면 내가 그게 왜 기억이 났냐면 최근에 커뮤니티 글 하나 중에 엄청 핫해진 글이 있어. 무슨 뭔지 알아? 남편 옆에서 했는데 그 그렇게 사람도 친한 이 사람도 색이었잖아, 아닌데 베이지색. 크림색 입고 온 사람. 세트로 원피스 입고 신랑 바로 옆에 서가지고 사진 보니까 진짜 무슨 신랑 한 명에 신부 둘이야.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이거 화이트 아니고 베이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 신부가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신랑도 화가 나고 그래서 막 글을 엄청 올리고 커뮤니티에 뭐 인스타그램에 글 올리고 뭐 인신공격하고 그 여자 인신공격하고 해서 사람들이 입방아에 올랐던 게 완전 최근 커뮤니티 글이야. 그거 보고 딱 그 최근에 그 결혼식 갔는데 그걸 딱 봤는데 그 글이 생각이 나는 거야. 굳이 싶긴 신부님 하지. 신부님 괜찮으신 건가? 내가 말은 안 했거든 신부한테. 그거 괜찮았냐고? 말은 안 했는데 그거 보고 이게 어렵다 생각을 했어.
왜냐면 외국은 흰색은 절대 안 입지. 근데 엄청 알록달록하게 입고 노란색 원피스, 파란색 원피스, 초록색 원피스 이렇게 되게 알록달록하게 입어. 그러니까 서양권 내가 말한 미국 이런 데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딱히 그런 게 없는 거지. 우리는 근데 웬만하면 블랙으로 톤 다운해서 가잖아.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내가 만약에 신부인데 내 바로 옆에서 내가 나랑 똑같은 색의 원피스를 나한테 억하심정 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사실 의상도 뭐 난 모르겠다. 아니 이제 방금 얘기한 사례는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 이런 느낌. 아니 이거는 어디까지나 신부가 정할 거지. 뭐 사실 나는 남자 입장에서는 신부가 오케이 하면은 뭘 입고든 상관없을 것 같고 신부가 자기만 좀 돋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뭐 다른 친구들이 흰색을 안 입는 게 좋은 것 같고. 근데 사회 통념적으로 하얀 옷을 입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깔려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은데 뭐 글쎄 그걸 모르겠다. 입고 왔다고 해서 욕할 것이냐. 이렇게 아니면 입고 왔을 때 너는 단체 사진에서 좀 빠져줘라. 아니 근데 웬만하면 사진 기사가 그거는 뒤로 가라 그래. 근데 그때 그 부캐 친구니까? 아니 그 인스타에서 핫했던 그거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친한 친구인 것 같아서 말하면 실례일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환장하는 거지 이게 지금.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단체 사진 안 봐요. 근데 그럴 것 같지.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은 이게 신부 입장에서는 내가 봐도 화딱지가 나는 게 이렇게 커플이라는 거잖아. 그치, 신랑과 신부가 사진에서 보인다는 게 뭐 옷 때문에 보이는 거잖아. 근데 내 옆에 흰색 옷이 한 명 더 서 있는 거랑 신랑 반대편에 또 흰색 옷의 여자가 서 있는 거랑 그렇지 않고 그냥 정갈한 결혼 사진인 거랑 다르고 이거 한번 다시 못 찍잖아. 그치.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지. 우정을 포기할 거냐 사진을 포기할 거냐로 보면 그 사진이 그때는 정말 크고 뭔가 인생의 뭔가 큰 발자국 같지만 지나고 보면 그 사진이 그렇게만 와닿지 않거든요.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정말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좀 조심스럽지 못해서 좀 밝은 옷을 입고 왔는데 혹은 그런 거 있잖아. 맨눈으로 봤을 땐 그렇게 밝은 옷이 아닌데 사진을 찍고 보니까 굉장히 밝아지는 옷이었다. 그 정도면 이제 그냥 뭐 친구와의 좋은 우정을 위해서 그냥 어느 날 만났을 때 야, 네 사진 봐봐. 너 이렇게 나왔어.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회포를 풀 정도의 스토리가 되는 게 좋지. 이걸 입고 왔으니까 너랑 나랑 절교야. 너 뭐 막 인터넷에 만약에 올려가지고. 신랑 친구면? 신랑 친구가 흰 옷을 입고 왔다? 여자애가 흰 옷 입고 와서 신랑 옆에 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했을 때 나는 그렇게 해서 너무 밝은 옷을 입고 왔으면 정말 친한 친구면 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신랑 옷을 친구.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하는데 안느가 하얗게 입고 왔어. 베이지색 원피스 입고. 그럼 난 얘기할 수 있어. 단체 사진 찍을 때 옆으로 가든 빠져라. 되잖아. 그러니까 나도 기분 안 나빠. 나도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안 입고 가지 나는.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신랑도 얘기를 못 한 거야. 찍어놓고 나서 화를 내는 건 내가 보기엔 좀 모르겠다. 그 커뮤니티 글도 신랑이 왜 얘기를 안 했나? 그러니까 근데 근데 그때 그래서 신랑이 자기가 몰랐던 게 그 사람이 어두운 코트 입고 있었대 계속. 그러다가 자기도 벗고 알았다. 사진 보고 알았다고 자기도 그런 얘기 했었어. 그리고 사실 양쪽 입장을 다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그 베이지 원피스를 입고 온 분도 왜 입고 왔는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앤서는 어때? 그러니까 난 이게 상식선에서 약간 걸러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해. 그렇게 너무 밝은 옷을 입고 결혼식에 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베이지 톤, 크림 톤, 아이보리 톤 이런 거는 안 입는 게 맞아. 근데 그렇게 생각은 위아래로. 해. 근데 이것이 과연 뭔가 대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게끔 인터넷에 올리고 막 인신공격하고 이럴 만한 일인가?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단체 사진 한 장이 그렇게 한 사람을 몰아갈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공격을 하게끔 노출시킬 정도로 대단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냥 좀 이상한 사람 걸렸다. 똥 밟았다. 똥 밟았다. 그냥 이러고 속상하지만 넘어가는. 내가 당사자면은 속상하지만 넘어가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왜 그랬냐? 뭐 저희가 있냐? 뭔가 어떤 억하심정이 있었냐? 아니지. 이미 늦었지. 사진 찍기 전에 얘기해야지. 그치. 사진 찍기 전에 내가 몰라서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진기사한테 뭐라 해야 돼 이거는. 사진기사한테 뭐라고 하든지. 그치.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일이지. 이거를 그치? 뭔가 대대적으로 할 정도의 범법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조금 그래서 좀 이상했어. 우리나라에서 이 결혼 문화 안에서 사진 한 장 찍는 것이 이렇게 큰일이구나 생각했지. 그것도 있었잖아. 뭐 유명한 사례긴 한데 이제 송중기랑 송혜교 결혼했을 때
송중기 옆에 그 장쯔이. 장쯔이가 흰색 롱코트를. 아, 그랬었나? 진짜 새하얀색 롱코트를 입고 송중기 옆에 서서 사진을 찍었어. 단체 사진을. 그리고 그 사진은 송혜교가 절대 안 올렸단 말이야. 뭐 이유는 모르지. 진짜 일부러 안 올린 건지 뭐 그냥 어쩌다 사진 고르다 보니까 안 올리게 된 건지. 근데 나는 그냥 같은 여자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해봤을 때 일부러 안 올렸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송혜교라는 그 신부 입장에서 이 사진 꼴도 보기 싫지. 상식선에서 벗어난 일이긴 하지. 근데 이건 그거야. 장쯔이는 중국인이잖아. 중국은 그런 문화가 아니야. 우리랑 달라. 뭐 검정색을 입어도 그런 거 없어. 이랬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그래서 좀 왈가왈부가 많았지. 장쯔이가 잘못했냐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딱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사진을 찍기 전에 잠시만요 하고 한번 싹 스캔을 해. 하얗다 나오세요. 누구누구야 너 나와. 한국에서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진기사한테 말을 해야 돼 미리. 그치. 혹시 있으면 무조건 뒤로 보내주시고 싫다고. 그리고 이제 좀 에피소드를 정리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자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Not a big problem이라고 항상 하는 친구가 있어. 별일 아니다. 내가 무슨 고민이 있거나 막 무엇이 중헌지 걱정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 그 친구는 다 작은 일이다. 내 친구 중에도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막 무슨 회사 얘기하다가 회사 구성원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 하게 되잖아 이제.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근데 회사는 장난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회사가 장난이야 이러잖아. 회사는 장난이야. 비슷하게 그런 마인드로 웃고 넘기라고 그냥 맞아요. 하나하나 화내기에도 이제 우리 에너지가 맞아.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리고 그때 생각했을 땐 정말 큰일 같지만 지나고 보면 진짜 그 친구 말이 맞아. 다 작은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거에 내가 꽂힌다. 나는 단체 사진은 내 인생에 마스터피스로 남기고 싶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야 돼. 이게 본인이 이 행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맞아. 스스로 정리를 하고 맞아. 스스로 이거를 좀 어레인지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자기 행사잖아. 나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 그 호텔에서 결혼하는 친구인데 드레스 코드 다 있어. 세팅해주고 올지 안 올지를 정확하게 얘기해달라. 왜냐면 호텔이라 그래. 아니, 그렇기도 하고 코스 자리 잡아야 돼서 그래. 그리고 어떻게 입고 와야 되는지도 다 정해줬었고 몇 시까지 와라. 나는 대기실에서 몇 명과 사진을 찍어야겠다. 그런 것도 다 정해줬는데 난 오히려 편했어. 그치. 뭐 누구는 그거 보고 아이고 왜 이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편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 행사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본인이 주문을 해야지. 물론 찍히고 나서 보니 너무 하얗다. 뭐 그거 어쩔 수 없지만 이건 좀 안타까운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한데 하지만 나도 빅프라블럼이다. 지나고 보면 다 작은 일이고 뭔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그 사진 한 장보다 친구와의 유대가 나이 들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맞아. 나 그래서 결혼한 분들이 친구를 좀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 진짜.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결혼 정령 시기에 지나면서 그런 생각 들긴 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진짜 사람 소중한지 아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는데 이건 뭐 그냥 나이 먹으면서 누구나 느끼는 감정일 것 같아. 그래. 나도 비슷한 케이스 딱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 친구가 그러니까 남자애가 결혼을 하는데 우리 보고 웨딩카를 꾸며달라고 한 거야. 남자애들한테. 근데 남자애들이 꾸며봤자 그치. 뭐 얼토당토 않잖아. 막 이쁘게 꾸밀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막 풍선도 붙이고 리본도 묶고 레터링 사서 붙이고 막 했는데 이게 과연 신부가 보기에 이쁜 웨딩카가 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왈가왈부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뭐가 좋은 마음으로 꾸며주는 건데 이벤트 업체를 한번 뭐 해가지고 그 정도로 해줘야 되는 거야. 그냥 친구 선에서 노력하고 재밌는 이벤트로 만들려고 했던 거지. 이걸 정말 신랑이 부탁한 거니까 장난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신부의 마음에 들 정도로 정말 근사한 웨딩카를 만들어줘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했었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안에서 차이가 있어가지고 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 이게 사람 개개인마다 다르고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보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얘기해라. 맞아. 애초에 당사자가. 진짜 빡칠 것 같으면 그게 서로에게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한번 진짜 길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녹음 전에 40-50분만 얘기하자. 이렇게 녹음 전에 다짐을 하지만 항상 60분을 꽉 채워서 녹음을 하고 편집만 죽어나는 거야. 이거 안 느갈 텐데 아마. 오케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고 여기서 마무리하죠. 안녕. 안녕.